헬로 썬피플, 여러분의 대인 멘토 한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7월 13일 불금 불금에도 우리 수시 합격을 위한 썬피플들 여러분의 불타는 질의응답 기대해보죠. 매일매일 여러분의 질문이 진짜 너무 열정적이라서 오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숨이 차요. 방송 끝나고 나면. 그래도 어쨌든 즐겁습니다. 그리고 또 도움됐다는 친구들 많아가지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그러셔서 제가 기운이 납니다. 전 희찬 친구 안녕하세요. 놀리 어서 오십시오. 오, 피디님도 안녕하세요. 우리 놀리가 피디님 챙겨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불금 다들 어떻게 보냈나요? 불금이라고 해도 뭐 학교에 있으면 다를 바 없는 하루잖아, 그치? 이제 곧 조금 있으면 너희도 불금을 즐길 수 있다고. 오늘 윤경님이 오랜만에 편안한 금요일입니다 하셨어요. 승현이 시험 끝났나요? 윤경님? 아유, 힘들었을 텐데 수고 많았네요. 움파룸파 왔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비밀이도 어서 오시고요. 움파룸파 과외 끝나고 왔어요. 헉, 뭐야 이 시간까지? 이렇게 늦게까지? 수고했어. 논리가 집 밖은 위험해. 에어컨 틀고 집에서 책 읽고 있어요. 되게 좋은 거다. 윤경님 족발에 맥주 한잔 했네요. 그래도 역시 불금다운 불금을 즐기시는 건, 우리 어머니께서 그러시는 건데, 아이 공부시켜 놓으시고, 한쪽에서. 어머님들은 또 이렇게 약간 불금다운 불금 보내시고, 비밀이 현역 때보다 마음 졸이는, 흔정이 왔다. 안녕하세요. 어서와, 한정아. 하트까지. 고마워. 이게 이렇다니까. 현역은 현역대로 마음이 졸여지고, N수는 N수대로 마음이 졸여지고, 그렇습니다. 성민이 어서오세요. 이번 주 세특 때문에 엄청 바빴는데, 지금 조금 여유 찾아서 영단어 필기하고 있어요. 이제 또 주말이 오니까 조금 쉬어갈 수 있지. 그래도 다음 주 되면 또 부족한 거 또 달려야 되잖아. 그쵸? 정신없이 그래도 채우는 친구들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여유롭다. 이제 시험도 끝나고, 되게 한가하네? 이런 친구들은 나중에 후회해. 지금 바쁜 게 잘하는 거야. 움파룸파가 저는 자율 동아리 계획 세우려고요. 맞아요. 동아리도 특히나 3학년들은 동아리 개설해놓고 바빠가지고 활동 못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지금 정말 두세 번이라도 해서 기록을 채워야 돼. 특히나 3학년 때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학년, 2학년 거 자소서 여러분들 이제 보고 있잖아요. 자소서 내용이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뽑아봐서 내가 요게 좀 부족했었네 하는 것들을 지금 3학년 때 넣을 수 있으니까 그거 팁이 될 수가 있어. 그리고 여러분 이미 끝낸 활동이라고 해서 뭔가 내용을 추가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내가 2학년 때 했던 활동인데 요게 되게 매력 있어서 자소서를 소재로 쓰고 싶어. 그러면 그거와 더해서 내가 그때 만약에 요거 좀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거를 3학년 때 연장해서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소서에 그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그 학생은 그 주제에 관해서 2년을 연구한 학생이 되는 거다. 2학년 때 그런 주제로 어떤 활동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3학년 때 와서 그걸 가지고 내가 뭘 했다. 이러면 이런 연계성, 확장성에서 더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면 안 돼. 전에 했던 거니까 이미 끝났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희찬이가 일반고인데 인원수가 150명이라서 등급이 너무 안 나오는데요. 대학에서 수강인원 봅니다. 종합전형에서는 수강인원 봐요. 그래서
등급이 진짜 막 1등급 뭐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나오면은 등급이 잘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런 경우에는 등급만으로 1대1로 환산해서 보질 않는다고. 점수 보고, 평균도 보고, 표준 편차도 보고, 세특 내용 보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나 이거 되게 주요 과목이네 3등급이야. 근데 점수도 뭐 90점대고, 응? 몇 명 안 돼가지고 그래도 막 뭐 6등 안에 들고 막 이랬어. 그러면 그건 잘한 거지. 룸파룸파가 근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막막 보스네요. 앞길이 깜깜. 김수빈 친구 안녕하세요 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금요일 밤 질문을 해소해 보겠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면 어떻게 룸파룸파야. 일단은 지금부터 이제 정리해보자. 자, 고3 친구들 지금부터 뭘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수상 대회 남아있는 거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미 다 끝났어요.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하는 친구들은 끝난 거고, 제가 아직 더 참가할 대회가 있어요 하는 친구들은 준비하셔서 나가셔야 되고, 그게 수상이고요. 그 밑에 이제 진로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 진로랑 진로 희망 사유 써야 되잖아. 그거를 이제는 여러분이 진짜로 써야 하는 대학 라인에 조금 라임을 맞춰서 만들어야지. 기왕이면. 응? 그래서 저는 1학년 2학년 때까지 쭉 이어왔던 진로로 그대로 나아갈 거예요 하는 친구들은 조금 더 디테일한 진로가 없는지 그걸 좀 찾으셔야 돼. 예를 들어서 뭐 화학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요거보다 어떤 분야를 연구하고 싶은지가 희망 진로의 키워드로 들어가면 좋죠. 어떤 분야, 그 중에서도 뭐 연구, 이렇게 전자공학연구원 이게 아니라 뭐 반도체면 반도체, 뭐 그 중에서도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또 되게 러프한 게 뭐냐면 또 CEO 이런 거잖아. 최고 경영자. 이런 거 어떤 분야의 경영을 하고 싶은지 이런 것도 IT 뭐 회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래서 진로 희망이랑 진로 희망 사유를 구체화시키는 그 작업 들어가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내려가 보자. 자율활동 쓰셔야 되잖아요. 자율활동은 뭐 들어간다고 했어?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한 활동, 뭐 무슨 교육받은 거, 뭐 그다음에 어디 체험학습 갔던 거 이런 것들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그다음에 체육대회 한 거 여러분, 그다음에 수학여행 간 거 이런 것들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것 중에 되게 의미 없는 거는 글자 수 차지하니까 그냥 빼버리시고, 그 다 같이 한 활동이지만 거기에서 연결돼서 내가 뭘 썼어. 예를 들어서 우리 누구야, 현용이 뭐 사회복지학과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강연을 들었어. 그럼 그거 전교생 다 듣는 거니까 성교육 프로그램의 이수함, 그래서 누구보다 건전한 뭐 성윤리를 확립함, 이런 식으로 쓰면은 그거는 누구나 다 똑같으니까 매력이 없어. 근데 그걸 듣고 나서 나는 사회복지 쪽 갈 거니까 청소년들이 어떤 그런 성인식에 대해서 뭐 조사해서 보고서를 제출해서 그러면은 자율활동에서도 더 매력 있는 키워드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자율활동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급에서 뭐 임원이라든가 1인 1역 같은 것들 하잖아요. 그런 내용 자율활동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거는 개인 내용으로 평가받을 수 있고. 자, 자율활동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아리 활동. 앞서서 얘기했죠? 동아리 활동은 내가 3학년들은 현실적으로 활동 안 한 친구들 있지. 활동 안 했는데 이름만 그냥 들어가 있어요. 사실 학교에서 그런 거 동아리 안 해요 하는 친구들도 지금 한 번, 두 번이라도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정리라도 해서 제출해서 그 키워드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돼.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활동을 진짜 할 친구들은 아직까지 제대로 안 했다, 혹은 뭐 한두 번밖에 못했다 하는 친구들이 여름방학 때까지 연결해가지고 이어가셔야 되는데, 1학년, 2학년 때 동아리에서 더 심화돼서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활동을 넣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봉사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런 거 고민하잖아. 시간 너무 없는 친구들은 좀 채우세요. 근데 몇 번 이미 다녔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 봉사 뭐 몇 개 들어가 있다 하는 친구들은 굳이 더 채우지 않으셔도 되고. 그다음 진로 활동, 내 정보, 진로와 관련된 내용들 보고서든 강연이든 하셔서 내야지. 그래야 키워드가 들어가지. 그리고 세특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독서 신경 쓰시고. 그 정도면 이제 다 얘기했나? 다 얘기했나 보다.
그렇게 채우시면 돼요. 영빈이도 오늘도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했고, 비밀이가 파이팅! 알통을 울끈불끈 해줬고요. 논리가 응원했어요. 윤경님이 민경제가 오늘 뭐 하느라 안 들어오지? 그러게요. 민경이가 안 들어오네요. 바쁜가? 자나? 피곤해서 진짜 잘 때 있더라고요. 쓰러져서 잘 때 있더라고요, 애들이. 논리 흑흑 나도 국민대학교 모의면접 신청하고 싶은데 수도권 지역 사람만 가능하대요. 월요일부터 신청 받죠, 여러분? 논리가 아쉽겠습니다. 이몰그거 어서오세요. 오늘 학교에서 아파도 조퇴를 했는데 1학년 때 조퇴 한 번, 2학년 때 조퇴 한 번, 3학년 때 조퇴 한 번 있으면 대학 갈 때 불이익 없습니다. 없어요. 성민이 선생님, 제가 수학여행 때 서울 자유여행을 했거든요. 제가 거기서 조장을 맡아서 연세대학교 방문해서 외국인과 영어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담임선생님께서 동영상과 스크립트를 보내주면 생기부에 적어주겠다 하셔서 보냈는데, 그런 거는 생활기록부에 어느 안에 기재가 되나요? 그 서울 자유여행이 학교에서 간 단체 활동이야? 그러면 자율활동에 쓸 수 있어요. 학교에서 다 같이 간 거야. 그 프로그램이. 뭐 지역은 어디든 선택해서 갈 수 있다 한들 그 자유여행을 갔던 그 뭐라 그러지? 근본 활동이 학교에서 다 같이 하는 활동 중에 하나로 계획되어 있던 거라면은 자율활동의 기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저렇게 숨어있는 활동을 찾아야 돼. 그래서 써야 된단 말이야. 조미선님이 쌤 방송 없었으면 수시 포기했을 것 같아요. 해서 고맙습니다. 우리 수원피플 학생이에요. 부모님이세요. 완전 감사합니다. 하트하트는 고맙습니다. 수시 포기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사실 대입은 좀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정시로 막 다 준비해가지고 거기에 컨디션 맞춰가지고 이렇게 한 친구들은 수시 때문에 생각 안 하다가 갑자기 너무 흔들면 또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위험한데, 정시 준비하다가도 내가 내신이라 그래도 비교활동 학교에다가 활동 참여 안 한 게 아닌데 카드 버리기 아깝다 하는 친구들은 시간이랑 열정을 조금 최대한 줄이셔서 자소서 쓰거나 할 때도 조금 줄이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가셔야죠. 아, 흔정이 어머님이세요? 오, 반갑습니다. 윤경님, 포기가 아니라 뭣도 모르고 지원했다고 황당했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내가 얼마만큼 준비됐는지를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 분석이 안 되니까 그게 좀 어렵죠. 희찬 친구가 선생님이 외부 활동 여러 개 다니는 것보다 한 곳을 꾸준히 봉사하는 게 더 좋다고 하시던데 진짜인가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좀 지속성, 꾸준하게 했던 거, 이런 거를 평가받을 수 있거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저 외부 활동이라는 게 봉사 활동 얘기하는 거면은 한 곳을 좀 꾸준히 가는 게 좋고, 저 한 곳이라는 게 꼭 뭐 같은 기관도 좋지만 같은 분야의 것을 해서 나가면 좋지. 왜냐면 그 기관이 내가 1학년 때는 또 독서 그 봉사를 받아줘가지고 했는데 2학년 때 또 안 받아줘서 그 기관에 연장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같은 분야를 쭉 다니는 게 좋고, 12시가 뿅? 오늘 뿅이네, 뿅? 야, 저 잘 읽어야 되겠다. 오늘은 뿅이네, 뿅? 그 봉사활동도 한 곳을 무조건 꾸준히 갔다고 해서 그 글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매력적인 건 아니고, 한 곳을 오래 다니다 보면 내가 진짜 여기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해 볼수록 유리한 거야. 고민해 볼수록. 그래서 전혀 내 전공이랑 관련 없는 봉사 기관이었어도 내 전공과 관련해서 뭔가를 끄집어내려는 그런 시각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지. 움파룸파가 진로 희망 사유 라인을 맞춰서 디테일하게 쓰기, 자율 세특 자세하게 써보기, 내가 추가로 한 활동 있으면 조금이라도 추가하기, 맡은 1인 인력도 좋음, 동아리 관심 분야 정리해서 키워드라도 넣기, 1, 2학년도 했던 거 이어서 하면 더 좀, 세특 정리하기, 독서 신경 쓰기. 박수! 움파룸파가 저렇게 잘한다. 아유, 잘했다. 오, 진짜 다 썼네. 잘했어. 그렇지. 오, 잘했어. 고마워. 와. 막막보스 하면 안 돼. 알았지? 일단은 내가 부족한 게 어디라는 걸 알아야 뭘 채울지는 그 다음 또 고민이니까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윤경님이 승현이 방학마다 하는 재활용 봉사 내일 새벽에 선착순 신청하던 근처 친구의 MT가 와 저런 열정 진짜 대단하죠. 저런 친구들이 대학 가면 자기가 막 목표해야 되고 막 팀플 해가지고 결과 내야 되고 하면 저렇게 열정적으로 안 하겠어요? 하죠. 12시가 자율 동아리 안 하는 5명 다 잘랐습니다. 걔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걔네 때문에 동아리 활동하고 안 적히게 생겨서 짜증나요. 찬성함님 어서 오세요. 움파룸파가 내 자식이라 좋겠네요. 움파룸파 둥기 잘한다. 둥기 잘한다. 12시야. 그거 작년인가 재작년에 자소서에서도 그런 친구 있었어. 그러니까는 내가 동아리를 이끌어 가는데 무조건 너무 안 따라오니까 잘랐습니다. 이건 사실 아주 어떻게 보면 리더 역할이 아닐 수도 있잖아. 안 따라온다고 무조건 자르는 거는 리더 역할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근데 그 친구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게 진짜인데 되게 정말 열심히 따라온 애들이 있는데 무임승차한 애들이 있는 거야. 근데 얘가 부장인데 동아리 부장인데 얘네들 때문에 얘네가 또 피해를 보는 거야. 무임승차하니까 얘네가 다 나눠서 일을 역할을 해야 되고 하니까 열심히 따라온 애들이 너무 피해를 보니까 얘가 어떻게 했냐면 얘네를 불러다가 너네 이걸 열심히 할 거면 참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만둬라. 왜냐면 다른 친구들한테까지 피해가 갈 수 있다. 그래서 걔가 그 내용을 어떤 식으로 썼냐면 리더란 때로는 공동 전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효율을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뭐 안 따라온 애들 뒤에서 욕하거나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때로는 단호한 그런 어떤 결정력을 통해서 그 전체 팀원의 효율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결단력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내용을 진짜 쓴 친구도 있어.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생각해봐요. 너무 막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친구도 진짜 있지. 근데 대학 가도 있어. 있다. 움파룸파가 방학 끝나고도 무릎 꿇고 빌면 되겠죠. 일단 정문에서부터 무릎을 꿇고 들어가. 정문에서부터 뭐 선생님 막 이렇게 방학 동안 제가 많이 했어요. 막 이렇게. 원래 적극적이신 분들은 방학 끝나고도 다 받아주세요. 8월 중순 이후까지 다 받아주셔. 근데 간혹 방학 전에만 받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그래도 저렇게 비는 자세, 목표를 향해서 비는 자세. 천사원님께서 매우 적극적이네요. 여기 친구들은 하셨어요. 그니까요. 근데 여기 친구들만 더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이런 친구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경쟁이 치열해졌어요. 논리가 국민대학교는 교복 입고 가면 안 되네요. 교복 금지인 학교들도 있어요. 그거 확인해야 돼요. 움파룸파가 과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공동 아들. 움파룸파 남자라고 했지. 움파룸파야. 혹시 여학생이니? 흔정이가 수시 여러 개 낼 때 자율전공학과 사회복지학과 둘 다 도전하라고 하는데 진로 희망사항이 희망사항은 어떻게 적는 게 좋을까요? 진로 희망 사유는 사회복지과에 맞춰서 쓰고 자율전공 쪽으로 돌리려면 내가 사회복지 쪽으로 나갈 건데 어떤 과는 조금 더 해보고 예를 들어서 뭐 그 학교에 뭐 심리학과가 개설되어 있거나 하면은 사회복지 쪽 나가고 싶은데 나는 심리도 한번 고민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전공할 수 있는 과들을 좀 두고서 탐색하는 그런 쪽으로 하면 좋지. 자율전공으로는 진로를 맞출 수가 없잖아. 움파룸파는 아동가족학과 12시가 진짜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 좀 더 생각해봐.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필요하긴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단순히 안 따라오니까 니네 야 그럴 거면 니네 나가 이렇게 쫓아낸 게 아니라 그 잘하는 애들은 좀 잘 이끌어. 걔네가 다 피해받으니까. 움파룸파가 경희대 아동가족학과랑 성균관대 아동청소년학과 생각하고 있어요. 논리가 선생님 죄송한데 국민대 영상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도 바쁘신 거 아는데 마음이 조금 빨리 해줘야지. 한번 보면서 보자.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내일 상담 너무 많은데 일요일까지 찍어서 월요일까지 내가 올려줄게. 알았지? 약속. 일요일까지 약속. 아니 월요일까지 약속. 움파룸파 3학년 교실 4층이에요. 다 올라가면 무릎이 달아질 듯합니다. 움파룸파 여자야? 움파룸파
아, 미안해. 뭔가 움파룸파라는 이름이 남학생인 줄 알았어. 아, 움파룸파 여학생이구나. 공동딸. 야, 무릎 꿇고 올라가면 안 되겠다. 무릎 연골 없어진다. 비밀이가 다들 경희대네요. 경희대에 지원 1위입니다. 1위. 김동균 친구가 대학들 인재상 중에 창의적이고 융복합 인재를 좋아하던데 어떻게 하면 어필할 수 있을까요? 요거는 본인이 했던 활동 중에서 어필해야죠. 예를 들어서 아주 저는 전공과 관련된 활동만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전공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다른 분야들을 접목시켰던 사례가 있는지 그걸 말하면 좋고, 또는 전공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도 뭐 내가 나는 이과 쪽이라서 과학 실험 동아리를 쭉 오랫동안 해왔지만 뭐 인문 사회 뭐 시사 토론 이런 동아리를 같이 했다는 둥,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이제 섞을 수 있으면, 그런 경험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죠. 그렇다고 저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경제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 분야도 좀 할 수 있어야 되고 시사에도 밝아야 되고, 응? 그다음에 어떤 영어도 잘해야 되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 그런 것들 다 내가 다 포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이런 걸 보여주면 좋아하지. 근데 그거를 꼭 경험의 다양성으로 보일 필요는 없고, 내가 영어 능력, 영어 성적 좋아, 세특도 좋고, 근데 수학과 관련된 활동 열심히 했어, 이러면 그거를 다 융복합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허동아 친구가 내신이 하얀 곡선으로 3.5가 최종으로 나왔는데 종합으로 지원할 때 생명과학과 경북대, 부산대도 상향인가요? 이거 비밀이가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비밀아, 이쪽 잘 알 수 있지 않니? 일단 하얀 곡선이면 좀 불리할 수는 있는데 경북대랑 부산대, 비교과가 그냥 중간 정도다 그러면은 상향의 느낌이 듭니다. 근데 비교과가 좀 많이 충실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뭐 내신은 조금 하향에다가 상향이더라도 지원해 볼 만한 범위가 될 것 같고. 논리가 냉. 구운 친구가 내신 2.1, 2.2 교과 전형으로 세종대 가장 경쟁률 낮은가? 원서 넣는 것도 낭비일까요? 문과야, 이과야? 응? 문과예요, 이과예요? 그것도 중요하지. 2.1, 2.2 세종대. 이과면은 그래도 뭐 약간 건축?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 좀 넣어볼 수 있을 것 같고, 문과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구나. 논리가 경희대 인재상은 딱 봤을 때 이 인재상이 바로 나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국민들은 딱 봤을 때 조금 이렇게? 막상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뭐 도전하는 인재라고 했을 때 막 앞에 나서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 시도해본 경험이 도전하는 인재일 수 있는 거거든. 그리고 서인이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논리 너 도전적이지 않아? 천사님께서 이대 건축학 미래인재 전형 최저 맞춘다면 내신 어느 정도가 안정권인가요? 미래인재 전형이요? 안정권이요? 이거 미래인재도 생각보다 그 내신의 폭이 넓어요. 그래서 아이고. 미래인재도 내신 폭이 넓어서 이게 뭐냐?
여기 아니구나. 잠시만요. 이화여대가 고교 추천 말고 미래인재로 가면은 자연이 공과로 제일 많이 분포하는 게 1.5에서 2.5 사이가 제일 많이 분포하거든요. 분포로는. 그러니까 그 정도는 그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내신 때문에 아주 불리하지 않고, 아주 낮게는 뭐 막 5등급까지도 분포하는데 합격자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밀이가 구은님과 상관없으면 홍익대 어문계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과 상관이 없으면, 아니 그러니까 문과인지 이과인지 그걸 알아야 돼. 근데 2.2까지 내려가면은 좀 불안해. 논리가 도전적 인재상에서도 교양인, 협력인, 전문인, 미래인으로 나뉘더라고요. 홍익대 최저가 세가지고. 맞아요. 일단 3개 과목 반영하는 학교는 3개 과목을 반영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야. 2과목 정도 반영하면 에이 그래 그냥 2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서인이가 쌤 제가 2학년 때 물리 내신 6등급이 떴는데 3학년 때 물리 2만 죽어라 파서 10등인데 3등급이 떴어요. 나머지 과목이 3, 4 이렇게 뜨는데 괜찮겠죠? 많이 올랐네. 10등인데 3등급이면 그거 다 봐요. 평가돼요. 3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비밀이가 불어불문과 추천해줬는데 불어불문과 한번 볼까? 아무 과랑 상관이 없다 그랬을 때 불어불문과 이거 2.44라서 불어물가 2.44라서 그래 그게 제일 낫다. 근데 합격 안정을 최저 맞춘다고 해도 어쨌든 지원 만약에 과를 선택한다면 불문과가 그나마 제일 낮아요. 동아가 일반고 중에서도 학교 학업 수준에 따라 등급을 고려해서 평가하나요? 학교 학업 수준을 볼 수 있죠. 왜냐면 평균도 다르고 표준편차도 과목마다도 다 다르잖아. 어떤 거는 되게 좀 어렵게 나오고 어떤 거는 좀 평이하게 나가지고 선생님들이 변별력이 막 뭐 이렇게 나오지 않는 그렇게 내실 수도 있고 하니까 봅니다. 다 따로따로 봐요. 논리가 PD님 수고 많으세요. 화이팅. 성민이가 선생님 부산대 학생부 종합 2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역 말고요. 그래 볼까? 어디 보자. 뭘 설명해 줄까? 부산대를 원래는 4번 그거 하는 거에 없었는데 우리 성민이 때문에 부산대를 조금 분석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참 요거 부산대 들어가기 전에 지난 방송에서 아주대학교 중복지원 문의하셨던 분이 제가 누구신지 기억이 안 나요. 질문은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일단 요거를 모집 요강을 좀 확인해 드리고 갈게요. 혹시 나중에라도 요거 보여주세요. 요 아주대학교에서 그때 물어보셨던 것 같거든. 요 아주대학교 모집 요강이고요.
중복 지원 허용, 수시 모집에서 전형에 상관없이 중복 지원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다산인재도 넣을 수 있고 에이스도 넣을 수 있고 다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전형 내에서는 한 개의 모집 단위만 지원할 수 있다. 이거는 그렇잖아. 다산인재로 경영학과도 넣고 경제학과도 넣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전형에 상관없이 중복 지원 가능하다. 네, 확인됐습니다. 오늘 지금 방송에 와 계신 분들 중에 물어보셨던 분들 있었으면 좋겠는데 돌아온 거 맞죠? 하면 네, 돌아왔습니다. 그 어떤 아이디 분이 질문했었는지 그건 생각이 안 나요. 이서인 친구가 서인이가 질문했었어요? 오, 그랬구나. 자, 일단은 성민아, 부산대 학종2는 제가 정리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해서 다음 방송에서 안내해 줄게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요거 캡처 하나 해주세요, 피디님. 알았지? 윤경님이 오늘 기다리고 있었는데 뜻 많이 들이시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하동아 친구가 서울시립대 과별 학종 합격자 내신 등급 100% 공개한다는데 어디서 볼 수 있나요? 합격자 내신 등급 서울시립대? 잠깐만, 내가 서울시립대 거로 갖고 갔었나? 그 합격자 공개를 할 때는 대부분 입학처에 가서 보시면 돼요. 대학 입학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처에 가면요, 수시 중에 입학 통계 자료 공지가 있어요. 거기서 합격자 등급을 공개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비밀이가 부산에는 학과마다 인재상이 있었어요. 참고하세요. 했습니다. 학과마다 인재상을 아주 디테일하게 주는 학교들이 좀 있죠. 그런 데는 진짜 학과 인재상을 아주 꼼꼼하게 봐야 돼. 거기 맞춰서 써야 돼. 김혜희 친구가 만약 진로가 경영인데 성적이 안 돼서 낮은 학과 쓰면 어떻게 되나요? 종합전형으로? 종합전형으로요? 종합전형으로 쓸 거라면 어쨌든 뭔가 그 학과를 왜 썼는지 설득력이 있어야지. 그냥 무작정 쓰면은 얘가 이과를 왜 왔지? 이게 설득이 안 되면 합격하기가 어렵죠. 근데 그게 진로가 경영이더라도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으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런 스토리를 찾는 게 이제 관건인 거지. 과를 바꿔서 지원하려면. 서인이가 질문했었구나. 해결됐죠? 논리가 고고미술사학과도 한번 알아보고 있는 학교가 동아대학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 있네요. 헉! 고고미술사, 그것도 재밌어 하지. 사학하는 친구들은 움파룸파가 쌤이랑 대하는 게 너무 좋아요. 하루 스트레스가 훅 풀리는 기분. 선생님 방송 보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쌤 아니면 다 때려치울 뻔했어요. 가고 싶은데 학교 가면 선생님 업고 다녀도 되나요? 야, 진짜, 야, 가고 싶은 대학 합격하면 안 업어도 진짜 너무 즐겁겠다. 내가 상상한다고 그랬잖아. 논리가 제 후배들 다 선생님 소개시킬 방송 보고 대학 가라. 그럼 선생님 바빠서 힘들어 하시려나? 아, 근데 진짜 제가 상상한다고 얘기했잖아요. 합격자 발표 났는 날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멘토님 저 합격했어요. 막 이거 여기 쫙쫙 그냥 올라가는 그거를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쁠까. 막 울 것 같아. 방송하다가. 눈물의 방송. 유야 어서 오세요. 현용이 어서 오십시오. 오늘 좀 늦었네요, 현용이. 김혜희 친구가 2학년 문과생인데 독서활동에 확 넣어도 되냐? 당연히 넣어도 되죠. 당연하지. 독서활동은 무슨 그런 게 없어. 뭐 안 되고 이런 건 없어. 지금은 아까 위에서도 어떤 친구 얘기했지만 융복합 인재
응? 융복합 인재 강조할 수 있죠. 전 문과생이지만 과학 분야도 관심 있어서, 혹은 아니면 과학 잘 못해. 근데 문과생이지만 과학 분야 포기하지 않고 한번 도전해 봤습니다. 이런 자세 좋아해요. 유야가 멘토님 독서 영상 봤어요.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다릴게. 다음 댓글. 캔드릭 친구가 멘토님 저 수의대를 가고 싶어하는 고3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수의대에 대해서 일가견 있는 친구들이 여기 좀 있어요. 어서 오세요. (1학년) 때 쓰고 2학년 때 방황해서 안 쓰고 3학년은 10권 예상하는데 괜찮을까요? 더 읽을까요? 아니. 괜찮아. 10권 안에 일단 진로 관련된 거를 뭐 3권에서 5권 정도를 넣고 나머지 5권으로 좀 과목별이라든가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충분해. 너무 많아도 영영이잖아. 영영. 그러면 그치, 그 케이스 중에 영영이잖아. 10권 이상은 너무 많다. 캔드릭 친구가 자기소개서 영상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2시가 와 비밀이야. 수의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유야가 요새 책만 읽고 있어요. 근데 지금 딱 그거 할 때야. 읽어서 막 넣어야 돼. 지석이 어서 오세요. 고3인데요. 내일 단국대에서 하는 수시박람회 가는데 민경이도 거기 가나? 인서울 경기권 학교에서도 다 오거든요. 무슨 질문을 해야 할까요? 제일 궁금한 거 하셔야죠. 내 거에서 제일 궁금한 거. 이런 거 어떻게 평가하나요? 제일 생기부에서 혹은 제일 찜찜했던 거. 이런 거 분리할까요? 이런 거 체크했다가 가서 물어봐야지. 캔들이 오늘 몇 시까지 하세요? 12시 반까지 질문 받고요. 1시부터 2시까지는 자소서 위드미, 소리 없이 영상만 나가는, 자소서 쓰실 거면 저랑 같이 1시간 동안 집중하실 수 있는 영상 나갑니다. 꽉이야 어서 오세요. 논리가 선생님 역사 관련해서 5권 읽고 심리학도 읽을 건데 심리학도 전공으로 봐야 할까요? 논리는 그 심리학으로 약간 그 컨셉을 잡을 거잖아. 그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 사람의 움직임이라든가 관심 있는 분야 이런 걸 할 거니까 전공 서적으로 볼 수는 없고 전공 역량 서적으로 볼 수 있지. 전공과 관련된 건 아니고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거지. 캔드릭이 한 3시까지 가요. 논리가 그럼 선생님 죽을 거예요. 나 여기 막 자양 강장제 막 이렇게 링겔 마시면서 그렇게 해야 되니? 윤경님이 이상하네. 오늘 조교랑 응원단장이 안 오네요. 그러게요. 12시가 곧 오겠죠? 했습니다. 왔네요. 왔어요. 아유, 말하자마자 기다린 것처럼 왔습니다. 김혜희 친구가 생기부 마감일 다 돼가는데 독서 안 읽어서 안 읽은 거 많이 넣고 줄거리 요약한 거 읽어도 괜찮나요? 줄거리 요약한 거 보고 말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12시가) 바로 오셨네. 윤경님이 응원 부탁해요. 하이세야 응원 시작. 캔드릭 친구가 오늘 고대 박람회 갔다 왔는데 충남대 10분 만에 오전 상담부 마감됐어. 수의의 힘이니? 근데 충남대도 또 마찬가지다. 수의대도 수의대지만 충남대도 충남권의 서울대야. 응? 경북권의 경북대, 부산대가 있듯이 충남대는 충남대, 충북의 충북대, 얘네들은 그 지역에 명문대이기 때문에 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엄청 많죠. 여기서 또 내려가려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지방에서 올라오는 친구들도 우리 어제 얘기했지만 뭐 건동호까지 봐요 이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서울에서 내려가려고 하는 친구들도 직업국 아니고는 또 많이 생각 안 하니까 그런 대학들은 또 더 관심 있을 수 있죠.
학과계가 쌤 근데 면접 준비할 때 학과가 무엇을 배우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각 과목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들이 알아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알아? 대학 가서 배워야지. 근데 대충 러프한 건 알아야지. 어떤 과목들을 배운다.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배운다는 대충 알아야지. 그 과목이 무엇에 대해서 배우는구나. 이렇게 막 세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어떤 과목들을 배우고 그 각각의 과목들은 그 대충 무엇과 관련된 것들이다 정도까지는 알아야 그걸 알고 지원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한수 왔다, 한수. 어서 오세요. 논리가 근데 국민대학교가 서울 안에서는 어느 정도 위치해요?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비밀이가 스카이 사는 뭐야? 아, 서성한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홍 국sun세는 너 왜 이대 빼놔? 야, 이대생 민감하다. 어디다 낄 건지 너 해봐라 비밀. 한번 보자. 아, 저렇게 되어 있는데 저 국민대를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국숭세 이 라인을 서울 하위권 대학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국민대를 서울권에서도 정말 최상 워너비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얘기했잖아, 논리야. 국민대가 저것도 저게 이제 일반적인 인지도랑 그런 뭐 정시 입결로 하면은 또 막 이렇게 약간 줄이 세워질 수 있잖아. 근데 수시에서는 좀 이렇게 군으로 나눠지는 특성이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어디 보자, 비밀이 어디다 껴놨나. 어디 좀 보자. 저게 어떤 과냐에 따라서도 저 위치가 또 막 바뀐다. 그렇잖아. 우리 또 뭐야, 수의회 친구도 왔지만 수의회로 하면 건이 저기 들어갔냐? 아니잖아. 일단 개설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과에 따라서도 저건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 인식에 의한 그런 의식의 흐름이고, 과에 따라서도 다르긴 하다. 사학으로 보면 더 높다. 현영이가 학습지 숙제하느라 늦었어요. 그리고 쌤, 저 학교에서 한동대 입설 들었는데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 내신이 낮을 줄 알았는데 높아서 놀랬어요. 제 평균 교과 등급 5.2에서 7.2인데 가기 힘들겠죠? 야, 한동대 가기 진짜 힘들어. 한동대 붙는 친구들 내신도 2점대고, 그 다음에 거기 약간 근데 현용이가 종교가 어떤지 몰라서 자기 종교가 좀 뚜렷한 사람이 갈 수 있어요. 킹캔드릭, 건국 높아지지 않았나요? 논리, 전 최상 워너비예요. 그 국민대가 그렇지. 동욱이가 수의에 면접 없는 종합전형 있나요? 건대 추천 제외하고. 여기 수의에 전문의들이 많아가지고 보자. 수의에 정리해놓은 게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비밀이가 여대는 잘 몰라서 죄송해요. 안 죄송해도 돼. 그걸 뭐 웃자고 하는 소리지. 자, 찾으면서 얘기를 좀 해봅시다. 논리가 전 서울 안 가봐서 모르는데 국민대학교 크나요? 학교 크면 여름에 힘들 것 같은데. 힘들어도 다 다닙니다. 국민대학교가 뭐 이렇게 캠퍼스가 뭐 아주 넓은 건 아닌데, 캠퍼스가 아주 넓은 학교들도 뭐 한여름이라도 다 다니고, 안에서 뭐 자전거나 스쿠터 타는 학교들도 있긴 한데 웬만하면은 다 그냥 뛰어다녀요. 웬만하면 다 그냥 뛰어다닙니다. 인서가 선생님 국민대 학교장 추천해서 내신 산출할 때 300점 만점에 평균적으로 몇 점 감점되어야 합격선에 들어오나요? 저 환산 점수로는 모르겠어요, 지금. 잠시만요.
국민대? 아, 근데 무슨 과? 과도 말해줘, 인서야. 캔드릭이 대답해줬어. 수의에 면접 없는 전형 충북대 학종 2 있습니다. 대신 최저 국영수가 3 합 7입니다. 차라리 면접 보게 해달라 막 이러는 거 아니야? 논리가 잠만 안 가본 게 아니라 자주 못 가봐서. 비밀이가 국민대 진짜 외진데 있대요 했습니다. 꽈개가 쌤 저 내일 동국대 면접 가요. 흑흑 떨려 죽겠어요. 헉, 잘하고 와. 야, 그래도 면접장 갔던 친구랑 안 갔던 친구랑 완전 달라요. 갔다 오면은 확실히 도움돼. 제가 수위에 정리한 게 있는데 지금 검색이 좀 어렵네요. 근데 의대, 수의대 그거 대학도 한번 설명해야 되겠다. 여기 수의의 친구들이, 관심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네요, 제 방송에. 한번 정리해서 알려줄게요, 이거. 빨리 너네들 대학 선택하기 전에 봐야 되지. 어터리가 자소서는 여러 개 써도 되는 건가요? 자소서 여러 개 써야죠. 학종을 쓰는 개수만큼 써야죠. 자소서를 내는 대학 수만큼? 동욱이가 킹캔들인 지역 인재인가요? 밑에서 대답, 아니요, 지역 인재 이번에 교과전을 바뀌었습니다. 수의의 전문가. 하이세가 응원 한번 해줬고요. 비밀, 헐, 화이팅! 좋은 경험 되실 거예요. 현우이가 그럼 내 친구는 못 갈 때 내신 좋은데 인성이 형편 없어서? 면접에서 다 드러나. 면접하는 데는 한수가 오늘 상담하면서 학종에서 내신이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걸 오늘 몸소 깨달음. 내신도 그 학종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다양한 활동, 스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김혜희 친구가 수시 1학년 7등급, 2학년 4등급, 3학년 2등급이면 상승곡선으로 경희대 이상 갈 수 있나요? 일단 상승곡선에서 박수. 야, 저렇게, 상승 저렇게 포기하지 않고 올라가는 애들 진짜 잘했어. 그러나 논리가 경희대는 비교과가 탄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했죠. 일단 상승 곡선이면은 그거 자체는 발전 가능성이나 뭐 학업 역량 다 되게 긍정적인 평가 받을 수 있고요. 나머지 이제 전공과 관련해서 얼마만큼 경험도 풍부하고 좀 깊이 있게 탐구했나 이런 거 있으면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 내신만 가지고 경희대 이상으로 갈 수 있나요? 라는 거는 아무도 얘기할 수가 없어. 만약에 혜희가 저 3년 내내 내신 1.0 찍었는데 경희대 이상으로 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교과 전형을 내가 불러줄 수는 있겠지만 종합 전형에서는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서인이가 쌤, 학교장 추천이 각 고등학교마다 추천받을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대학별로 추천받을 수 있나요? 각 대학마다 달라요. 각 대학별로 추천을 하는 겁니다. 제가 추천 전형 영상 찍은 거 있지 않나요? 그 추천 전형을 정리한 영상 있으니까 서인아 붙여주셨나요? 밑에다가 붙여줄 테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안내해줬어요? 인서가 전자화학 재료과? 아까 국민대 물어봤나? 전자화학 재료? 내신은 어쨌든 2점 초로 잘리니까 그거를 환산 점수로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 환산 점수를 가지고 오히려 그러니까 이거 대학 그 국민대 거기서 내신 산출해 본 거야? 환산 점수를 주지 않으면 그게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 모르니까 비교가 불가능한 그런 좀 단점이 있어요. 12시가 좋아요. 아, 수의에? 알았어. 특수 동물 수의사가 되고 싶어? 오, 알았어. 수의대 얼마 안 되니까 대학이 빨리 정리해서 한번 해줄게요. 피디님이 미컴 내일 올려주신다고 했나요? 내일 미컴은 꼭 올려드리겠습니다. 움파룸파가 선생님 제가 수학 보고 성적이 좋지 않은데 학교에서 진행하는 수학 동아리에 낑기는 거 괜찮을까요? 수학을 보고 성적이 좋지 않은데
부장쌤이 주최하시는 거라 다른 활동 우선권을 주실 것 같아요. 성적 차별이 장난 아니죠. 근데 성적이 부족해서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수학에 들어갔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 근데 어떤 활동으로 진행을 하는 거야? 수학 동아리가 활동이? AGG 0808 친구 오랜만에 왔네? 대학마다 자소서 문항이 다른가요? 자소서를 대학마다 다 써야 되는 거야? 비밀이가 4번이 달라요. 각 대학마다 1, 2, 3은 다 공통 문항이고 4번이 자율 문항이거든요. 그래서 4번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과 쓸 거면 1, 2, 3은 공통으로 쓰는 친구들도 많지만 4번은 다 다르게 써야지. 킹캔드릭이 내신 2.초인데 수의대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할 수 있어. 내신 2.초 할 수 있어. 정말이야. 그만큼 비교과 지금 잘 만들어야 돼. 마지막 마무리 잘해야 돼. 응? 논리가 설명해줬고 예원이가 여예원 친구 1학년부터 학기별로 3.2, 2.3, 2.2 1학년부터 학기별로 2점을 올렸는데 자꾸만 댓글이 들쳤는데 올라가가지고 지금 예원이가 마음이 그래서 내가 알아서 찰떡같이 읽어볼게 예원아. 다 쓰면은 내가 이어 붙여서 읽을게. 그 뒤에 거 계속 써. 알았지? 한수가 맞아요. 내신만 갖고는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킹캔들이 저 붙으면 방송 출연하고 시켜주세요. 합격 사례 방송. 오 좋다. 알았어. 아 신난다. 논리가 오늘 학교 선배들이 와서 대학교 질문이나 생활 같은 거 말해줬는데 아 정말 가고 싶네요. 맞아. 걔네 와서 또 좀 좋은 것만 얘기했을걸? 동욱이가 면접이랑 최저 없는 종합전형은 없겠죠. 자, 캔드릭 대답 부탁해요. 수희의 인서가 내신 현재 3학년 때까지 2.37인데 전자화학 재료과를 학교장 추천으로 쓸지 프론티어로 쓸지 고민이 돼요. 학교장 추천? 잠깐만. 아까 교과 전형으로 봐가지고 미안하다. (2.37) 프론티어로 쓸지? 학교장 추천으로 쓰다니 내신 조금 불안하고 프론티어로 쓰자니 활동이 조금 불안한 걸쳐있나 보고만 인서가 그쵸?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 프론티어로 내신 조금 낮다고 해서 프론티어로 무조건 들어갔다가 또 활동이 부족하면은 또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불안할 수 있습니다. 2.37 저거 이제 최종 내신 나온 거야? 3학년 때 거까지? 현용이가 쌤 저도 내신 등급 올라가긴 했는데 회의보다 많이 올라가지 못했는데 안 좋은 건가요? 만약에 거의 0점 몇으로 거의 차이가 없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종합전형에서는 그것도 이제 범위로 보니까 아주 급상승으로 보긴 어렵고 그래도 학년이 올라가면서 뭐 이렇게 전공마다 나눠지고 해서 사람이 줄어드니까 등급이 조금씩 올라갔다는 건 어쨌든 상향이 될 수가 있죠. 그래도 아주 많이 올라간 친구들보다는 발전 가능성이 이런 거를 높게 평가받기는 좀 어렵겠지? 움파룸파가 멘토링도 하고 모고도 풀고 아래에 슬쩍 수도권 대학 상담과 심층 면접 준비도 있더라고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를 선생님이 나중에 쓸 때 부족한 그런 수학 그런 거를 포기하지 않고 채우기 위해서 이 활동을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지. 그런 평가 내용이. 하이세 응원이 있었고요. 예원이가 영어 빼고 1점 초중반인데 영어를 못해서 영어만 합치면 2점대로 내려가? 영어가 한 3, 4점 되나 그러면은? 2점 초예요. 영어 못하는 게 종합에서 많이 마이너스 될까요? 무슨 과인데? 하이세 대박. 대학의 현실은 시크릿으로. 말하고 싶다. 저도. 졸업생들이 와서 대학의 좋은 점만 얘기했을 거다. 여기서는 다 좋은 것만 얘기해주기. 장밋빛만 얘기해주기. 힘든 현실은 알아서 가서 겪을 거기 때문에
어? 자, 좋은 것만 얘기해주기. 아, 움파룸파 2학기 때 하는 거라 안 들어가? 지금 평가엔 안 들어가는 거구나. 뭐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 그래도 할 수 있다면 일단 해두자. 굳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뭐 따로 선발권까지 줘가지고 할 수 있는 건데 안 할 이유는 없잖아. 예원이가 식품공학과. 국수과는 1아니면 영어가 4아니면 5야. 영어는 사실 문과든 이과든 다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수학, 과학이 1, 2면은 어필할 수 있어요. 영어가 4, 5인 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수학, 과학이 높으니까. 많이 마이너스 될까요? 다른 세특 활동에서 좀 넣을 거 없어? 영어? 그렇게 만회해야지. 움파룸파가 맨날 학교 기어다녀도 좋으니까 학교만 시켜주세요. 하이세가 근데 대학 가면 정말 재밌는 게 더 많아요. 맞아. 정말 재밌어. 대학생활. 추억도 많고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재밌고 사람들 간에 스트레스 받을 때는 그때도 힘들긴 하지만 그것대로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도 아유 내가 나이 먹어서 그런가. 그리고 학생들이 더 정말로 여기 있는 친구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친구들의 특성이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 찾아서 들어가면 그거를 진짜 열심히 되게 재밌게 할 수 있어. 지금은 내가 관심 없는 것도 좀 많이 하고 해야 되잖아. 근데 대학 가면 어쨌든 주로 하는 것들이 내가 관심 분야와 관련된 것들을 하니까 더 재밌게 활동한다니까. 인서가 아니요 기말 다음 주 끝내 아마 저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작년에 학추로 평균 2.3에 2.6 정도 나오는데 상도 많고 활동도 많다면 프론티어가 낫죠. 활동이 많으면 프론티어가 낫죠. 학교장 수천도 30%면 돼. 나머지 비교과 70이긴 한데 그리고 잠깐만 내신이 평균으로 2.3이었는데 그러면은 거의 비슷하네. 평균 점수에 거의 비슷하네요. 그래서 지금 더 고민인 거지. 그치? 프론티어가 내신이 낮지만 내신은 좀 낮지만 왜 낮은 합격자들이 합격했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비교과가 그만큼 충실한가. 그래서 비교과로 내신을 뭐 많이 보완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그러면은 내신이 학교장 추천 범위에 들어가니까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하는 것도 괜찮아요. 비교과가 부족하지 않은 정도면. 킹캔들이 면접 없는 종합 충북 건국 그 정도일 것 같네요. 대학의 문은 좁지만 우린 날씬하다. 오 표현 참신하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자 했습니다. 건국대 뭘로 뽑는데 찾아보자. 보자. 수의에 자추랑 학추로 보네. 면접 있잖아. 그리고 움파움파가 감사합니다 하이드님 했어요. 그러니까 학추 얘기한 거 엄마 학추 건국대 아까 비밀이가 재미는 진짜 보장. 하이세가 저도 항상 그 생각을 해요. 현용이 하이세형 형도 신입 때 대학 MT에서 마셔라 했지 내가 하고 싶어. 아유 뭐 할 게 없어서 그걸 로망으로 해. 그거보다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연두가 정시 공부 비법 같은 건 없나요?
정시 공부 비법? 공부 비법? 아, 연두가 오랜만에 왔는데 공부 비법을 여기서 어떻게 풀어줘야 될지 모르겠네요. 연듀가 왔네. 또 연두랑 연듀가야. 쌤 오랜만이에요. 기말고사 치고 이제서야 왔어요. 정말 정말 많이 했는데 유지거나 오래 떨어져서 너무 억울하고 자괴감 드는 매일이에요. 맨날 들어오지 그랬어. 연두야 여기 다 떨어진 애들 기말 다 떨어졌다고. 3학년 등급이 조금이라도 오르길 기다리고 있어요. 2학년 기준으로 4.5인데 무조건 인서울 해야 하거든요. 2학년 때보다 이번엔 더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오를까 싶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비평준화되게 높은 여고거든요. 비교과랑 수성실적, 봉사, 자소서. 포기해야 될까요? 너무 괴로워요. 막막하고 수시 계속해야 될 목표는 정치외교 쪽 학과입니다. 아, 근데 내신이 4.5라서 그 인서울, 연두야 인서울의 범위를 잘 정해야지. 인서울의 범위를. 그리고 정치 외교는 또 셀 수 있으니까요. 셀 수 있으니까 만약에 좀 비슷한 학과로 좀 돌려서 쓴다거나 개설이 많이 된 과로 그럴 수 있지. 비교과가 많이 준비된 친구들은 진짜 내신이 조금 낮으면 이거를 너무 걱정해가지고 그게 문제야. 근데 내신이 4.5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신이 4.5지만 비교과 많이 준비해서 이런 친구들 중에 그래 그러면 비교과로 채워보자 라는 얘기를 했는데 막상 비교과를 열어보면 비교과 안에서 생각보다 활동의 깊이가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내신을 보완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지금 연듀도 내가 내 활동을 그냥 열심히 했다 이거에 그치는 건지 아니면 내가 했던 활동에서 내가 깊이를 보일 수 있는 탐구 역량이 확실히 있는 활동인지 그건 확인해야 돼. 그래야 한 등급이든 한 등급 반이든을 보완할 수가 있거든. 인서가 내신이 1.5, 2.4, 3.0 떨어졌는데 자소서에 떨어지는 이유를 보통 쓰나요? 떨어진 이유를 뭐 보통 일부러 쓰진 않아요. 그리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게 문이과 나는 지금 어차피 학생이 좀 줄잖아. 그러니까 등급을 만약에 비슷하게 내가 공부 비슷하게 했어도 조금 떨어질 수 있지. 등급은. 떨어지는 이유를 전체가 떨어지는 이유를 쓰진 않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떤 특정 과목이 저렇게 평점을 내진 않으니까 어떤 과목이 유난히 떨어졌다. 그럼 내가 그걸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던 뭔가 이유가 있었으면 쓸 수는 있는데 내신이 점차적으로 떨어진 거를 뭐 굳이 언급하진 않아요. 연듀가 여고거든요. 비교과 수상, 봉사, 자소서 아깝긴 한데 아이고 아까 읽은 거구나. 비밀이가 건국대는 빠삭해요. 이전제 준비 중. 오래 갈 거다. 연듀가 저희 학교 상황 비평준화 여고고 경북에선 알아주는 학교고 그 평균이랑 그걸 좀 봐봐. 옆에 표준 편차가 너무 막 27, 28 이러면은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게 평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과계가 쌤 광운대 종합전형이 교과 평균 3.3이던데 광운대는 일반고가 더 많이 하나요? 광운대 중에서도 이과는 조금 더 많이 지원하고 IT 쪽 많이 지원하고 문과는 좀 평균이 좀 낮은 편이에요. 일반 친구들도 3점대까지 지원합니다. 조이 친구 어서 오세요. 선생님 중간 98, 기말 94 맞았는데 4등급이야? 중간에 98하고 기말 94 맞았는데 수행평가도 잘했는데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경우에 둘 중에 하나잖아. 시험이 되게 쉬웠거나 애들이 다 열심히 했거나 그쵸? 저런 거는 보정을 해준다. 4등급이더라도 그냥 4등급으로 평가받진 않아. 점수가 높으니까. 움파룸파가 선생님 자소서 쓸 때 저는 자동을 하겠습니다. 이게 뭐지? 뭐야 이거? 자동이 뭐야? 자소서 동? 뭐지? 하이세가 정시 공부 비법 알려줬다. 매일매일 평가원 문제 분석하고 계속 EBS 다양한 문제 기출 자주 풀고 개념 부족하면 개념 같이 공부하시고
선생님 말씀, 같은 말씀 해주셨어요. 연두가 선생님 제가 학생부로 가려 했는데 채용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전북대 의류학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내신에 3점대를 올린다고 해도 학생부 어떻게 채울지 모르겠어요. 1학년 때 워낙 놀아가지고. 지금 연두는 2학년이라고 그랬지. 일단은 내신 올리는 거야, 내신은 올리는 거고, 비교과 활동을 그 의류학과에 맞춰서 해야지.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꼭 의류학과 가는 친구들은 꼭 포트폴리오 내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자기가 포트폴리오를 좀 채워서 감각을 갖고 있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뭐 전체 의류 트렌드라던가 아니면은 경영이나 이런 거랑 접목시켜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일 수 있는 독서라든가 동아리 활동을 좀 채우면 좋죠. 매력있지. 정시 공부할 때 수능 특강을 안 할 수가 없잖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잖아. 논리가 선생님이 제 적성고사 같은 선생님 이제 적성고사 같은 전형도 사라지고 정시 늘려진다는데 다음 달에 결과 나와야 하나요? 네네네네. 근데 적성고사가 사라지는 거는 다음 달에 결과 나오는 건 아닌데, 대학마다 이제 그 다음 해에 지금 2020년까지 나오고 2021학년도 거가 계획이 나올 거잖아. 그걸 가지고 적성고사는 대학마다 우리 실시하겠다 안 하겠다를 결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 달에 나오는 거는 여러분 생기부 기재 요령 지금 1차 발표는 나왔거든요. 1차 발표는 나왔어. 근데 그게 확정은 아니고 1차 한번 결과 보고 또 이제 최종안 보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 바뀐 게 없어요, 별로. 생기부 기재요령에 여러분들 뭐 자율동아리 기재 못한다, 수상 기재 못한다, 수상 경력 막 이런 얘기 많았잖아. 그거 이제 다 기재 그대로 하기로 해가지고 8월에 아마, 저는 이제 중간 과정은 얘기 안 하고, 왜냐면 중간 과정 얘기하면은 이게 또 방송 막 돌면서 이게 언제 거지? 그렇다는 얘기인가? 막 이렇게 돌아. 그래서 나는 최종 확정 나오면 8월에 결과 보고 여러분 안내해 줄 건데, 지금 3학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지. 적성고사는 어차피 대학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아마 지금 여러분 지금 고3들이 2019학년도, 그 다음에 2학년도 2020학년도잖아. 근데 2021학년도 거 가이드라인 나오면 거기서 확인을 해야 돼요. 현영이가 쌤 근데 자소서 적는 종이가 원고지 형식으로 된, 아니 종이가 없고 그냥 인터넷에 여러분 이 댓글창에 글 쓰듯이 이렇게 그냥 열려요. 그러면은 거기 글자 수가 체크가 돼. 이렇게 쓰면은 천자 중에 막 이렇게, 여러분 네이버에다가 막 이렇게 쳐보면 막 글자 수 이거 되잖아. 그런 것처럼 채워져요. 칸나 사랑의 친구가 선생님 원점수도 많이 중요한 거요? 제가 강북 자사고에는 점수가 8, 90이 아니어도 2, 3등급이니까 학종을 쓰면 불리할까봐 좀 마음에 걸리네요. 원점수도 많이 중요한데, 그런 경우에는 뭐 내가 등급이 낮은데 원점수가 높다 그러면 조금 더 보완되는 그런 영향이 있고, 만약에 내가 등급이 높은데 점수가 낮다, 그거는 시험 난이도나 평균을 보고 일단 결정하지. 평균 자체가 굉장히 낮으면 시험이 되게 어려운 걸 수 있잖아요. 그러면 1등급이어도 점수는 낮을 수 있지. 비밀이가 인터넷으로 적어야 자소서. 이거 봐봐. 이 고3들은 몰라. 어디다 쓰는 건지. 종이다 써야 되는 줄 알고. 그래. 알려줘야 돼. 원서 접수할 때. 그치, 비밀아? 원서 접수할 때 그것도 되게 막 무섭잖아. 공통 일단 먼저 넣으라고, 원서 접수할 때. 공통을 일단 1, 2, 3 넣어놓고, 나중에 수정하라고 그러면, 이거 벌써 지금 해놓으면 이거 나중에 수정 못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거 되게 불안하잖아. 현역들은 그렇다니까. 인서가 자소서 멘토링 할 때 생기부를 내고, 선생님께서 학교나 학교 전형 추천해 주시는, 학교나 학교 전형을 추천하진 않아요. 학교랑 학교 전형을 결정해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움파룸파가 자율동아리요 했어요. 뭐에다 자율동아리를 얘기한 거지? 자동. 자율동아리, 자소서라서 또 자소서로 맞췄더니 자율동아리였구만. 조이가 선생님 경영학과 매경 테스트나 테스트 자격증 있으면 없는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메리트가 큰가요? 있다고 무슨 점수를 더 받는 건 아니에요. 자격증 점수를 더 주는 건 아니야. 근데 저 자격증을 따기 위한 조이 네가 학교 과정이나 이런 데서 뭔가 그 과정이 보이면
얘가 이만큼 준비해서 결과를 이렇게 노력했구나라는 거는 평가를 받을 수는 있지. 있다고 점수를 더 주는 건 아니고. 논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했어요. 없다고 떨어지진 않아요. 오늘 메인 뉴스에 떴길래 사람들은 학종을 진짜 개 무시하더라고요. 왜? 무슨 메인 뉴스 뭐? 적성고사 없어진다는 거? 학종을 왜 무시하지? 그 오해가 많다니까? 학종으로 가는 애들은 뭐 공부 되게 뭐 안 해도 대학 가고 막 이런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어가지고. 그치. 메인 뉴스에 떴다는 게 그거야? 8월에 발표나는 거? 김종호 친구가 어서와. 일반고에서 디지스 유니스트는 내신 동아리와 세트고 가기 힘들까요? 과학고를 많이 뽑는다 해서요. 과학교수만 갈 수 있는 팁 같은 거 없을까요? 아니 과학고 친구들은 진짜 그 탐구형으로 학교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디지스트든 유니스트든 과기원에서 학습하는 그 패턴에 잘 맞는 인재니까 많이 지원하고 또 많이 뽑힐 수밖에 없는 건데, 일반고에서는 못 간다는 거는 아니고, 특히나 또 과기원에 뭐 학교 추천 전형이나 이런 것도 많이 쓰기도 하고, 가기 쉽진 않지. 가기 쉽진 않은데 뭐 일반고에서는 다 못 들어간다 이런 건 아니에요. 지금 종호도 3학년이라고 그랬나? 동욱의 동물 관련 활동 전혀 없으면 종합 안 넣는 게 맞나요? 그 동물자원학과로? 동물자원학과 간 친구들은 동물 관련 활동을 거기다 넣기는 해. 그리고 만약에 동물하고 직접 만나서 뭐 하는 그런 활동이 없더라도 내가 동물과 관련된 관심은 보였어야지. 김혜희 친구가 세특을 500자밖에 못 쓰나요? 과목별로. 제가 그거 생기부 기재할 수 있는 글자 수에 대한 거 안내해 드렸거든요. 그거 영상 보면은 자세하게 설명돼 있어요. 밑에 붙여드릴게요. 보세요. 남유경민 친구가 선생님 대학에서 학종 내신 볼 때 Z값 본다는데 계산하는 법 좀 단순 내신으로 안 본다는데 선생님이 98점이면 대학교에서 1등급 높게 보는 걸로 아는데 92점 정도면 1로 보나요? 아니 근데 저거를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 저 Z값을 계산하는 데는 계산한다고 말을 해. 예를 들어서 연세대라든가 서울시립대 같은 데는 교과 전형에서 면접형이나 교과 전형에서 어떻게 계산하겠다, Z값으로 평가를 한다라는 걸 공지를 하잖아. 그런 대학은 계산을 하는데 일반 종합전형에서는 Z값을 계산을 안 해요, 여러분. 계산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야. 그럼 정량적으로 아예 안 한다니까? 그래서 계산을 하지 않고 98점이면 대학교에서 1등급에서 높게 보는 걸 아는데 92점 정도면 1로 보나요?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런 기준이 없고 그냥 학업 역량으로 평가를 하는 거야. 그래서 92점이면 얘는 2가 아니니까 1로 올라가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2등급이어도 얘는 우리 학교에서 수학할 역량이 있구나 이걸로 끝이야. 그냥 점수를 내는 게 아니라. 지점수를 계산하는 계산법은 있지만 그걸로 계산해서 내가 나는 몇 점이니까 되겠다 안 되겠다 그게 들어갈 수가 없지. 왜냐하면 대학에서 지점수를 계산해서 합격자들의 지점수를 오픈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걸 갖다 어떻게 비교를 할 거야? 의미가 없다. 연두가 비교관 정말 깊이 있게 채웠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자소에 활동 넣어서 보여줬을 때 매우 느낀 점, 모의유인 토론이랑 중국어 동아리랑 청소년 기자 국제부랑 번역 복사, 영어 장문 공동 수업이랑 이런 거. 그래? 그러면은 너무 다 낮춰서 쓰기는 아쉽겠다. 정치 외교라고 해도. 그럼요. 할 수 있어요. 내신을 대신 3학년 때 조금이라도 오르면 확실히 유리하지.
김경미 친구가 선생님 자연계로 가려는 고1 학생입니다. 어서 오세요. 대학에서 국영수 과를 본다는데 다른 과목 버려도 되나? 요거 영상 설명한 거 있습니다. 기타 과목 버려도 되나요? 요거 제 영상 있어요. 그거 보시면 설명 자세히 드렸어요. 국영수 과를 본다는 것은 일단 교과 중에서는 국영수 과만 뽑아서 보기도 하지만 그런 대학이 많고 종합전형에서는 자연계열 갈 거면 어쨌든 뭐 영수과 정도가 주요 과목으로 제일 중요하게 평가하긴 하겠지만 전체 다른 과목들도 학업의 성실성이나 그런 학업 역량으로 다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을 버리면 안 되고 어쨌든 주요 과목에 정성을 더 들이긴 하되 다른 과목을 버려서 뭐 잘하는 건 1, 2등급인데 못하는 게 7, 8, 9다. 그러면 분리할 수 있습니다. 김종호 친구가 독서 영상 보다가 궁금한 거 있습니다. 독서 활동은 내용은 못 넣는데 어디에 넣을 수 있을까요? 내용은 지금은 기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책을 읽고 그걸 가지고 연계한 활동이 있으면 그걸 어디다 연계했느냐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책을 읽고 뭐 동아리에서 발표했다, 토론했다. 그러면 동아리 내용에 쓸 수 있는 거고 그 책을 읽고 어떤 관련 수업 시간에 발표했다. 그러면 그 수업 세특에 들어가는 거고 본인이 그 책을 끌어다가 어떤 활동에 접목시켰냐에 따라서 기재하는 내용이 달라요. 기재할 수가 있어, 그 칸이. 논리가 줄임말 놀 줄 아는 언니인가? 혹시 그게 지금 자동이야? 그 자동을 보고 줄임말 놀 줄 안다는 거야? 현용이가 컴퓨터로 쓰는 거예요? 네. 움파룸파 저희 학교는 자동이라고 해서. 아 그래? 처음 들었어. 딴 애들도 다 알았나? 하이세가 수시 무시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인서가 선생님 학교에서는 보통 외부에서 자소서 컨설팅 받지 말는데 보통 인서울대학에 쓰는 학생이 자소서 컨설팅 받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그걸 뭐 비율로 따질 수는 없겠죠. 모르겠어요. 전체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외부에서 자소서 컨설팅 받지 말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근데 제가 항상 답답한 거는 외부에서는 자소서 컨설팅 받지 말라고 하면서 학교에서는 자소서에 대한 팁을 안 줘. 그리고서 열심히 써가잖아. 야, 이거 좀 별로다. 다시 써봐. 이러시면 어디가 별론가요? 그러면은 그냥 별로니까 다시 써봐. 뭐 느낀 점을 다시 써봐. 이렇게 구체적인 팁은 안 주시잖아. 근데 만약에 대필이나 이런 걸 하면은 대필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유사도 검색 같은 게 걸릴 수 있으니까 문장을 많이 받아오면 그런 건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뭐 때문에 컨설팅을 받지 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주 막 고액 컨설팅으로 막 그렇게 되는 것도 받지 말라시는 건지. 근데 그런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이 선택해서 고를 수 있잖아. 논리가 뉴스에서 학종 줄이고 정시를 늘린다는 기사였는데 정시가 정직한 방법인데 학종은 사기 전형이네. 기득권자는 권력을 유지하기만 해. 내가 궁금해서 물어본다니까. 여기 들어온 친구들 중에 기득권자가 있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다니까. 그치? 되게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하는 건데 근데 뉴스에서 저게 잘못된 걸 거예요. 학종을 줄이고 정시를 늘린다는 게 아니라 전에 한번 설명한 적 있지? 수시에는 학생부 교과, 종합, 특기자, 논술 이런 게 있잖아. 근데 교육부에서는 특기자와 논술을 싫어해. 그러니까 특기자와 논술을 줄인 수시에서 특기자와 논술이 줄어들면서 이 인원이 학생부 종합전형과 정시로 분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종합전형은 줄이지 않아요. 종합전형은 계속 늘 거고 대신 정시는 늘 수 있겠지. 특기자와 논술이 줄었으니까. 적성도 준다고 하니까 적성도 어딘가 종합전형이나 정시로 편입이 될 거예요. 논리가 하이세님 작년에 멘토님께 자소서 멘토링 아니요? 안 받았어요? 우린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우리 온라인에서 우연히 만난 사이예요. 움파룸파가 유튜브에 움파룸파 두비두바 보시면 노래 그래? 그거 들어봐야 되겠다. 이따가 들어볼게. 이따 자소서 미팅을 할 때 들어볼게. 움파룸파 두비두빠빠? 알았어.
김혜희 친구가 개인별 세특기나 개인별 특기에는 무슨 활동한 걸 넣을 수 있는가요? 일단 개인별 세특에는 그때 배운 내용하고 연결을 시켜야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 내 전공이랑 뭘 연결시키는 게 있나 없나 고민해서 계속 뭐 발표하든지 보고서를 제출하든지 친구들이랑 뭐 수행평가를 뭐 진행하면서 뭐 모둠 활동했다든지 이런 내용 넣을 수 있죠. 논리가 검색했는데 전직 대통령님이 나와? 옴파롬파 두비두빠빠 하는데? 그래? 동욱이가 수의일까요? 눈에 띄는 동물 관련 활동도 없고 생기부가 장수는 많은데 의미 없는 걸로만 글자 수가 채워져 있어요. 자소서가 커버 가능한가요? 내신이 높아서 교과 전형을 갈 수 있긴 한데 최저를 못 맞출까 봐 불안해서. 글쎄, 의미 없는 걸로만 글자 수가 채워져 있어. 그 중에서도 이제 자소서로도 커버가 가능한지 안 한지는 일단은 자소서에 쓸만한 소재가 최소한 뭐 4-5개 이상은 되는지,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역량을 끌어낼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 저랑 상담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여기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제가 말하면서 그런 걸 느낄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되게 별로 이게 그런 의미가 있었나? 그랬는데 이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있지. 그러니까 본인은 별로 의미 없는 활동인 것 같은데 의미를 찾아내면 그걸 매력 있게 어필할 수도 있죠. 국번 없이 112? 이게 뭐야? 못 알아듣겠다. 남은 경민이가 선생님 기타 과목도 5, 6, 7등급이었는데 3등급 올랐으면 버린 과목이 인식 지울 수 있어요. 지울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 옳은 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 예전에 자기를 비판할 수 있잖아. 예전에 전 바보 같았어요. 하지만 전 새롭게 태어났죠. 이러면서 다 덮을 수 있어. 할 수 있어. 수능 전에 보면 큰일 나는 노래야? 그래? 수능 금지곡이야? 움빠룸빠 두비두빠 이거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야? 하이세가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감사한다. 그니까 자소를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계속 바꿔오라고만 한다니까? 대학교에선 자소서 컨설팅 받았다는 거 알 수가 없지. 알 수 없죠. 유사도에 걸렸을 때는 이건 그 유사도에 걸렸을 때도 컨설팅을 받아서 걸렸다고는 알 수 없겠지. 본인이 누군가 걸 베꼈다고 생각을 하겠지. 민경아. 오늘 콘서트 보러 갔다가 지금 막차 타고 가는 수가 있어? 야, 너 내일 단대 안 가? 면접? 피곤해서 어떡하려고 그래. 비밀이가 의미 없는 활동에서 의미를 찾아보는 게, 물론 그건 저도 잘 못해요. 근데 그게 중요하다니까. 종호 친구가 기하 벡터나 국어 시간에는 생명화학 활동을 못 넣을 것 같아요. 과목 특성상. 기백하고, 그럼 전공적 값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아니지. 종호야, 모든 과목에 그걸 다 연결시키진 않아도 돼. 간혹 국어 시간에도 뭐 어떤 배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유전 공학 쪽으로 가려고 하는 친구인데 국어 시간에 그것도 선생님이 수특 문학을 하신 거야. 수특 문학. 근데 그 중에서 그 문학 작품 중에 유전공학이랑 그러니까 너네 전공과 관련된 걸 뭐 써오면 적어주마 이렇게 하신 거야. 그래서 문학 중에 막 골라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거 뭐지? 그 장마인가? 거기서 소아마비 여동생이 소아마비잖아. 그래서 그냥 그런 병명이 있다는 이유로 그 소설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막 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전혀 상관없어도 막 갖다 붙이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모든 세특이 다 갖다 붙일 필요는 없어. 일단은 1순위로는 전공과 관련된 연관 있는 활동. 기백은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확통 같은 게 지금 배웠다면 뭐 넣을 수 있을 거고 생명 그리고 화학 이런 과목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전공이랑 밀접하니까 넣을 수 있고. 논리가 트와이스 콘서트 가고 싶어요. 무슨 콘서트 갔다 오는 거야 근데 민경아? 지금 갔다 오는 길이라 원활하게 못 쓸 수도 있겠다. 그치? 현유이가 쌤을 실제로 만나 상담하고 싶어. 여기서 다 물어봐라. 논리가 눈빠 두삐 두빠 제목이 비호감송이야? 그래? 뭔가 들으면 비호감인가? 하이세가 원하는데 꼭 합격하기를 화이팅!
영빈이가 멘토님 자소서 입력할 때 온라인 제공 동의하면 제출 서류가 따로 없잖아요. 졸업생도 똑같이 하면 생기부 제출되는 건가요? 졸업생도 온라인 제공 동의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 같아. 따로 떼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회의가 근데 개인별 특기, 개인별 세특, 예층 특기 따로 안 써도 과목별 세특만 써도 괜찮나요? 괜찮아요. 과목별 세특만도 쓰는 친구들도 많아요. 민경이가 멘토님 큰일 났어요. 갈아타야 되는데 차가 없어. 지금 늦어서? 어떡해? 빨리 데리러 오실 수 있는 분한테 빨리 연락해. 핸드폰 배터리 나가기 전에. 빨리 이거 영상 끄고. 응? 이 노래가 입에 자꾸 붙어? 아영이가 인서울 종합 하고 싶다 뭐 이런 걸까? 현영이가 쌤 제가 문과인데 과 세특이 문과인 과목이 별로 없거나 분량이 부족한데 괜찮을까요? 아 그러면은 좀 분리할 수 있어요. 세특이 전공과 관련한 과목에 세특이 없으면 확실히 불리해. 왜냐면은 그거를 추가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잖아. 비밀이가 나도 궁금하다 그랬어. 그니까 연수생들은 상담할 때는 다 생기부를 일단 다 떼오긴 했는데 온라인 정보 제공 동의 누르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물어봐야 되겠다. 그지? 내가 물어봐 줄게. 연두가 표준 편차가 높을수록 안 좋은 건가요? 어떻게 보는 거예요? 표준 편차는 안 좋다기보다 표준 편차라는 거는 평균에서 얼마만큼 학생들이 벌어져 있는가 모여 있는가를 나타내는 거야. 그럼 표준 편차 숫자가 크면 평균에서 학생들이 멀어져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잘한 애와 못한 애가 되게 편차가 큰 거지. 근데 표준 편차가 작아. 그럼 평균에 다 같이 몰려 있다는 얘기니까 못한 애도 잘하고 잘하는 애도 잘하고 대부분 잘하는 애들이 좀 모여 있다는 거지. 그래서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난이도가 좀 높게 평가될 수 있다. 이거는 반반이야. 시험이 너무 쉬워서 애들이 다 잘 본 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평가될 수 있는데 나머지 세특이라든가 그런 활동한 거에 보고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민경이가 일단 택시 탈게요. 무사기한 하겠습니다. 그래. 들어가면은 이따가 자소서 이름이 와서 꼭 댓글 남겨줘, 민경아. 알았지? 논리가 사람 인적 많은 곳 가서 타라고 했습니다. 인서가 선생님 제자분들 중 한양대 합격하신 분은 생기부가 어땠나요? 한양대 합격한 친구들은 이건 내가 많이 설명했는데 다른 친구들이랑 조금 변별될 수 있는 게 진로활동이나 자율활동이에요. 거기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진짜 그 학생의 얘기로 좀 가득 채워주셔. 자소서를 못 쓰니까 어떤 영상을 봤으면은 그게 이 학생이 다른 활동을 하는데 원동력이 되어서 그걸로 연결했다. 이런 식으로 자소서 쓰듯이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을 잘 설명을 해주세요. 연두가 민경님 엘리시온 닷 아닌가요? 맞습니다. 낙원이었어요. 그곳은. 이거 왠지 그들만의 대화인 것 같은데? 뭔가 이거 팬클럽 이런 얘기 아니야? 영빈이가 감사합니다 했어요. 유진이 친구 세특이 쌤들마다 다르게 써주고 아예 안 써준 쌤들만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진짜 어쩔 수가 없는데 진짜 학교 선생님들이 진짜 좀 적극적으로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막 광분할 때 있잖아. 인터뷰 하다 보면은 너는 전공이 이건데 왜 이거에 세특이 없니? 성적도 되게 좋은데 하물며 그러면 자기만 안 써준 게 아니래. 그 선생님이 그냥 그 과목 애들 다 세특 안 써줬대. 이거 너무 무책임한 거잖아. 나 그런 얘기 좀 너무 화가 나, 막. 진짜, 내가 여러분들한테 대학이 인생의 전부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진짜 그 한 줄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에 갈 수 있냐, 없냐를 결정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 건데, 민경이 타는 택시 차량 번호 사진 찍어 놓든가, 댓글로 남겨놔, 민경아. 부모님과 연락해, 빨리.
현영이가 종례하자 했습니다. 30분이야! 논리가 좋아하는 콘서트 가면 진짜 지상 낙원이죠. 연두 부러워요. 저는 대학 가서 뉴콘 기약합니다. 엑소 다음 콘서트 뉴콘이야? 언제야? 킹캔드릭 친구 기숙사 점호하느라 방송 조금 놓쳤네요. 아, 기숙사에 있구나. 맞다, 저번에 얘기한 것 같다. 들켰다, 연듀. 저거는 뭐야? 무슨 팬클럽이야? 벌써 끝나나요? 끝나. 캔드리가 자소서 위드미에서는 목소리가 안 나가요. 인서가 진로 활동에는 활동 중심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을까요? 학생에 대한 선생님이 약간 두 개가 섞일수록 좋지. 섞일수록 좋아요. 근데 간혹 저 두 개가 정말 잘 섞여 있을수록 좋은 건데, 간혹 선생님이 진로 활동에도 그냥 이 학생 예를 들어서 뭐 적성 검사 여러분 하는 거 있잖아. 진로 검사 그런 거 결론만 딱 써주고 끝나는 이런 경우도 있어. 그러면 매력이 없지. 학생이 한 활동을 가지고 선생님이 평가한 그런 내용 같이 들어가면 베스트. 구윤정 친구 2학년 1학기 때 선생님이 아프셔서 전공 과목 세트가 안 써주. 윤정아 윤정아, 아, 전공 과목인데 진짜. 그러니까 저런 선생님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게 너무 속상하다. 남유경민 친구가 선생님 사학과 가는데 역사나 사회 과목은 성적 좋은데 국어 점수가 낮으면 학업 관련 좀 낮게 볼까요? 국어는 인문계 쪽이면은 확실히 좀 역량을 보이긴 해야 돼요. 그래서 뭐 글짓기라던가 아니면은 국어와 관련한 독서라든가 이런 거 좀 들어있으면 약간 만회가 되기는 해. 김혜희 친구 세특의 수행평가, 독서, 자기주도적 이렇게 내용을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전공이랑 관련된 세특의 수행평가, 독서, 자기주도적이다. 원하는 전공이랑 관련되게 적으면 좋지. 당연히 좋지. 깜짝이야. 좋습니다. 논리가 여기 원스 분들 있나요? 원스는 또 누구야? 동욱이가 세특 다른 학생이랑 복붙한 걸로만 채워져 있으면 메리트가 없어요. 그런 매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간혹 A 학생이랑 B 학생이 너네 학교에서 선생님이 같은 학교니까 복붙해 주잖아. 근데 너네가 같은 학교 쓰면 둘 다 떨어져요. 생기부도 유사도 검사를 해요. 그거 조심해야 돼. 캔드릭도 자소서 써야 될 멘토이랑 같이 쓸게요. 좀 이따 만나. 아영이가 종합으로 중병외시는 일반고에서 1점대야 희망이 있을까요? 일반고에서 1점대 학생들이 중경외시 많이 쓰고요. 일반고에 따라서도 활동이 좀 풍부한 학교들은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이과 정말 좀 건축이나 이런 쪽은 3등급까지도 학생들 많이 쓰고, 문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2초, 2 중반, 이 안쪽으로 되는 친구들이 제일 많이 써. 합격도 많이 되고. 12시가 딩동 딩동. 야, 요즘은 종도 되게 되면 아리랑 켜주고 이러던데? 아니야? 킹캔드릭이 동물 관련해서 블로그도 생기부 어떻게 녹였을까요? 블로그만 운영 중인 거는 생기부에 써도 확인을 안 하니까 블로그 운영하는 거를 발표나 진로 시간에 발표하거나 해서 빨리 내. 그래서 생기부에 기재되게 해. 기재되게. 그리고 너네 친구들을 초대해가지고, 학교의 친구들 네 블로그 초대해가지고 정보를 주고 뭐 할 때 도움 줬다 이런 식으로 어디든 생기부 어디 흔적을 남겨야 돼. 자, 12시 친구가 위드미 시간에 책 읽는다 했고요. 네, 1시간 같이 갑시다. 김혜희 친구, 독서만 2개씩 전공 관련된 내용 쓰는 것보다 자기주도적 수행평가 전공 관련식, 독서만 2개씩 전공 관련 쓰는 것보다 수행평가 전공 관련 1개씩 쓰는 게 좋겠죠? 저런 인성평가도 같이 들어가면 좋지. 저런 자기주도적 같은 학습 자세도 들어가면 좋죠. 논리도, 아영이도 감사합니다. 2점 초인데 중거, 종합. 그래. 활동을 잘 챙겨보세요. 논리가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고마워. 인서가 대학에서 생기부의 세특이나 진로, 자율활동 등이 풍부하다면 생기부를 잘 써주는 학교니까 그것을 감안하고 평가할까요? 생기부를 잘 써주는 학교다 아니다 그런 건 없고, 그냥 잘 드러나면 일단 그냥 그 학생을 평가해요.
잘 안 써준 학교는 일단 이 학교는 왜 이래? 막 이런 것보다도 학생의 내용을 찾으려고 막 더 노력을 하겠지. 근데 흔적이 없으면은 분리할 수밖에 없지. 자, 여러분 오늘 자소서 위드미는 해변에서 진행된다. 광고 드렸죠? 잠시 후에 1시부터 2시까지 여러분의 대리 만족시켜드리는 자소서 위드미가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자소서 위드미에서 만나요. 남의 경민이 글쓰기 관련해서 국어 관련 많이 할 수 있다는데 글쓰기 생기부, 당연히 생기부 있어야지. 생기부 있어야 돼요. 남의 경민 친구까지 하고 잠시 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